토트넘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경기. 승점 30점의 16위 토트넘 대 승점 29점의 17위 노팅엄의 대결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비교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18위 웨스트햄도 승점 29점으로 만약 웨스트햄이 승리하는 순간 두 팀은 그대로 한 계단씩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남은 경기가 7경기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강등을 벗어나긴커녕 오히려 더 추락을 해버린다는 건 반등을 일으키기 정말 어렵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토트넘이 납득할 수 없는 순위라고 말만 하고 결국 결과는 17위 팀이면서 이틀밖에 못 쉬고 경기하는 홈 경기에서도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 순간 다 끝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토트넘이 강등을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조금 더 생긴 이유는 바로 일주일 동안 토트넘에서 벌어진 일들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 주말 30라운드 경기에서 리버풀 원정 안필드에서 경기를 했는데 히샬리송의 동점골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토트넘의 가능성을 받고 이어서 4일 뒤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당연히 포기해버리고 리그 경기를 준비할 줄 알았는데 전력을 다하면서 스페인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3대2로 꺾었고 경기력 자체를 높이 평가하면서 강팀들을 상대로 1승 1무를 거둔 만큼 31라운드 노팅엄전에 긍정적인 전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토트넘에게 노팅엄은 최근 3경기에서 버거운 팀이라고 봐야 합니다.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전반기에는 0대3 초토화를 당해버렸습니다. 노팅엄이 무슨 아스날도 아니고 토트넘이 노팅엄을 무서워해야 하는 것부터가 심각한 문제인 거죠. 토트넘 팬들은 경기 전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경기장 밖에서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서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은 어떻게 해서든 주목을 받는 구단이네요. 네. 이번 경기를 한 시즌의 결승전처럼 비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아니지만 강등이라는 굴욕적 전망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하고 최대 14위까지는 가보려고 해야지 않겠습니까? 네. 토트넘 구단에서도 비장함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주장 로메로를 내세워서 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이 강등이 된다는 건 한순간 5천억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거기다 2부 리그에서 다시 승격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1부 리그에 있을 때보다 또 수천억의 적자가 계속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 전 라인업이 발표됐는데 비카리오 골키퍼, 단수, 로메로, 반더벤, 포로, 그레이, 사르, 스펜스, 히샬리송, 솔랑키, 테리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내부가 공개가 되는 순간 솔직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전석 매진으로 팬들이 가득 찼고 열광적인 응원으로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었습니다. 강등 직전이 되니까 오히려 팬과 선수, 구단이 하라가 되었습니다. 노팅엄이 경기 일정상 더 불리할 거라고 봤는데 주중 유로파리그 16강전 때 주전 선수들을 대부분 쉬게 하면서 리그를 대비했었다고 합니다. 노팅엄은 그럼에도 8강에 진출까지 했다 보니까 4기는 더 올라올 수밖에 없었고 토트넘을 최소한 두려워할 리는 없게 됐습니다. 어쩐지 터널에서 깁스 화이트가 웃고 있더라고요. 경기가 시작되고 양팀은 조심스러움은 전혀 없고 서로 압박을 하고 몸싸움도 치열했습니다. 출전한 선수들로 보면 노팅엄이 더 체력적으로 우위일 수 있어서 토트넘이 60분 안에 확실히 희망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특히 사르와 아치그레이가 챔스 때 강도 높게 뛰었고 아치그레이는 분명 과부하 상태이기도 합니다. 전반 12분에 아츠그레이가 환상적인 롱패스와 그걸 또 왼쪽 윙어 텔이 순두부 터치와 함께 공격을 하는데 슈팅까지 이어지면서 관중들이 갈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3분 사이에 3번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면서 토트넘이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0여 분 동안 토트넘이 완전 주도를 하고 경기가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35분 동안 코너킥만 8개가 나왔고 텔 왼쪽을 완전 씹어먹으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쉬운 건 딱 하나, 골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이게 축구죠. 이게 축구예요. 네. 재미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치그레이가 부상을 당하면서 조기 교체될 위기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레이가 고통스러워하는데도 감독은 교체할 생각이 없고 형들도 그냥 뛰라는 듯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레이가 토트넘에서 정말 중요한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레이는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본인이 원했던 포지션에서 뛰면서 19살 나이에 팀의 주전조가 되어버렸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정말 미치도록 뛰고 있어서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명경기도 한 골 싸움이 되기도 하잖아요. 압도하면서 딱 한 골만 넣고 승리해도 그것만으로 런던 뒤집어질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런던 뒤집어질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토트넘이 골이 안 나오는 사이에 전반 44분에 노팅엄이 코너킥 2번 있었는데 두 번째 만에 헤딩골을 넣어버리면서 너무 허탈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진짜 경기 본 분들만 이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감정 느끼려면 풀 경기를 보셔야 합니다. 아마 하이라이트만 보면 토트넘 비난만 쏟아질 것입니다. 더 불안한 건 토트넘이 거의 4단 기어 밟고 계속 달리기만 했다 보니까 후반에는 다 지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전반 종료 직전에 테리 또 한 번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을 쐈는데 그게 골키퍼의 핑거팁과 함께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득점이 실패되었습니다. 경기는 토트넘의 슈팅 5개에 유효슈팅 1개로 기록됐는데 골대 맞은 게 2번이 있어서 기록보다는 경기력이 더 좋았습니다. 분명 중앙에 비어있기도 하고 수비 상황에서 겹치면서 기회를 내주기도 한 수비 불안이 있었지만 뒤집기만 하면 찬사가 쏟아질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흥민의 친정팀이 강등되기를 바랄 수는 없고 손흥민도 이 경기를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후반전 토트넘은 선수 교체를 시작했습니다. 베리발, 우도기가 출전하고 스펜스와 반더벤을 교체했습니다. 토트넘은 후반전도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려보면 토트넘이 공격을 시도만 하지 우당탕탕만 하지 골 결정력 좋은 선수들은 없잖아요. 그냥 이게 현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골이 나올 수 있을지는 그림이 그려지질 않는다는 게 현실입니다. 차라리 실점을 안 하게 만들기라도 하면 좋은데 이미 세트피스 실점을 했고 후반전에도 공격을 주도하다가 61분에 한순간 또 실점을 하고 맙니다. 와, 0대2. 노팅엄도 이 경기 사활을 걸고 유로파리그 16강 중요한 경기에서도 주전 선수들을 쉬게 했거든요. 반대로 보면 노팅엄의 수비가 정말 견고하고 집중력이 좋다고 볼 수도 있죠. 실시간으로 토트넘은 이제 17위까지 왔고 웨스트햄이 이제 아스톤빌라에게 지고 있었습니다. 와, 토트넘 현지 팬들 진짜 배신감 느끼겠는데요. 그냥 토트넘은 4년 전 승격된 노팅엄의 그냥 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4연패라뇨. 토트넘은 2026년 리그에서 단 한 경기도 이겨본 적이 없는 상황이었고 정말 이 경기에 사활을 걸었던 건데 선수들도 진짜 얼마나 힘들까요? 전반전 맹활약했던 텔은 사타구니 부상이 오게 되면서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처음 배고 솔랑키는 슈팅 한번 하지 못하고 고립만 되고 수비 가담하고 있고 결국엔 공격을 시도만 할 줄 아는 거지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토트넘의 한계였습니다. 토트넘은 이 중요한 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86분에 완벽한 실점까지 해버리면서 0대3 참패, 17위 추락입니다. 이제 총 승점은 이제 21점 남았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3주 후에 경기가 있는데 썬더랜드, 브라이튼, 울브스, 아스톤빌라, 리즈 유나이티드, 첼시, 에버턴 남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쿠두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5경기 안에 3승을 못하면 진짜 강등이라고 봅니다. 토트넘은 확실히 공격을 만들어서 골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처럼 실점을 안 하려는 전술을 먼저 완성시키고 운으로 골을 바라는 게 잔류의 마지막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진짜 토트넘 부도나는 거 아니죠?